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5월 20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15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문제. 이게 하루 만에 불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특히 장 후반에 크게 밀리는 모습. 아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6%나 뭐 이 정도면 급락이죠. 꽤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소 좀 허망하죠. 그에 따른 기대가 상당히 커서 시장에 정상화되고 우리 지수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상 복구된다. 이런 기대를 했던 건데 그런 것이 무위에 그치는 그런 결과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제 좀 많이 올라온 것도 부담에 대해서 그에 따른 반작용이 아주 오래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색깔이 다소 원래 지수 장세가 아닌 종목 장세로 바뀐 것 정도뿐이고 전체적으로는 꽤나 반등 회복세가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죠. 그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역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어느새 700포인트, 700포인트는 연중 최고점을 갱신하는 수치입니다. 잠깐 화면상의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던 그 이전 수준까지 지수가 가파르게 뭐 V자 형태로 반등했다는 거, 저 정고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단순한 회복 국면을 넘어서 이제는 추세 상승 국면으로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현재 상황이 개진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만히 보면 코스닥도 그 어느 때보다도 IT 종목들이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IT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어, 대거 현재 동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연히 또는 순환매 차원에서 그들 IT 종목들이 대거 그렇게 동시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연관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보면 여태까지는 코스닥을 끌어올린 주인공이 바이오였었던 건데요. 하지만 바이오는 현재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고 또 믿기 어렵고 매매 결정하기 어렵죠. 종목이 너무 또 많기도 합니다. 이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현재 또 우리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까지 갖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또 한미약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우량주를 갖고 있고 그들이 상당한 비중이 있는 상태 하에서는 굳이 그 어렵고 판단하기 까다로운 바이오주에 대해 너무 많은 비중을 둘 필요까지가 있는다. 비중이 많으면 오히려 그쪽보다는 IT 쪽에 초점을 더 맞춰줄, 비중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언택트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도 상당히 좋죠. 현재 코로나 백신이 현재 무인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다시 언택트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나 백신과 관련 없이도 지금 현재 언택트는 그 자체로 상당히 비전이 좋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돼서 네이버, 또 카카오, 그전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삼성 SDS 같은 검증된 무량주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 상태에서 그들 정보 절대 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어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매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들 정보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오늘 보여주는 특징,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종목별로 약간씩 편차가 있거든요. AD 테크놀로지나 또는 테스나, 우리 종목 중에서 그렇습니다. AD 테크놀로지나 그런 테스나 같은 경우는 꽤나 우리 기대치,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데 반해서 SAP 반도체나 네피스 같은 종목들은 좀 상당히 좀 미흡한,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또 현재 부진한 종목을 갖고 있을 때 그들 종목을 계속 갖고 있을 만한 것인지,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보도록 하시죠. 모더나 백신이 하루 만에 현재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일단 현재 주어진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또 항체가 생존 유지 기간이 충분한 것인지 그런 것도 검증이 안 됐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여기가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침묵했다는 것 등으로 봤을 때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시청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우리 증시도 단기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을 했어요. 0.44%. 특히 6월물이 마감이 되는 날인데 별 큰 탈 없이 오히려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WTI가 배럴당 31.96달러 수준. 잠깐 보도록 하죠. 유가를 보면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WTI 일봉 차트입니다. 꾸역꾸역 계속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옆으로 그어놓은 수평선의 가격이 배럴당 30달러입니다. 30달러대를 어제 그제 돌파를 하고 이제는 안착되는 그런 수순. 조금 더 진행된다면 40달러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안착되고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감산 효과나 또는 현재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수요가 회복되고 현재 지금 요리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재고 문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안정되고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부각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물론 유가 하나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테슬라의 주가까지도 같이 올라가 준다면 보다 확실하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탄력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게 된다는 건데,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제1차 조건,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최근의 주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지금 현재 주변 배경은 최소한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 따라서 삼성 SDI, 또 SKC, 그 외 에코프로 BM,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죠. 그 외 다른 종목들도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LG화학이 조금 느리다 뿐이죠.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뭐 현재 문우신,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이 사람은 그래요.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반기 때부터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현재 긍정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은 유사일에 최고의 충격을 받았으니 그에 따른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지수는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당장 현재 정책 기준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확장적 경기 정책을 내놓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유동성 장세는 상당 기간 동안 유효할 것이고 적어도 내년까지 계속 돈이 흘러 넘쳐서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세. 당장의 경기는 나쁘더라도 말이죠. 그런 장세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에 대한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 주변 상태, 나스닥 선물이나 또는 현재 일본 증시가 강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전반적으로 주변에 있는 장세까지 떠받쳐 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신뢰성이 꽤 높은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외국인들이 개장적 순매수했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순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 꺾여서 그런 것이죠. 어제 대규모로 순매수했던 것이 오늘은 400억 원 현재 이 시각, 오늘 한 1000억 원 정도 매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처럼 다시 코스닥은 매수하는. 현재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외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코로나 백신 문제, 코로나 문제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될 때는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기에 삼성전자가 주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코스닥을 매수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이 조금 달라요. 기관이 금융투자 및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1,6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그런 긍정적 변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베이시스입니다. 사실은 현재 코로나 백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원래대로 전환이 돼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 이하로 역베이시스가 다시 확대될 소지가 있었던 건데 어제 개선된 상태에서 그들의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장중 현재 때때로 베이시스가 현재 플러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콘텐고 정상적인 장세, 정상적인 약간 지수가 강할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가 선물 시장 쪽에 있는 참가자들이 가장 보수적이었던 건데 그들마저도 시장 상황이 이제 풀려나간다 라고 보고 현재 지금 주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베팅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해석되는 장면인데 최근 석 달 동안, 최근 3개월 동안 이렇게 베이시스가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만간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 즉 현재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현재 표현되고 있다.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현재 바이오 중심의 코스닥의 무게중심 줬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코스닥의 IT나 또는 코스피의 삼성전자 의류의 IT 대형주 및 기타 다른 대형주의 무게중심을 돌려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애둘러서 현재 선물시장에서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요. 시장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코로나와 우리나라 시장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대별된다는 거죠. 코로나 리스크가 유효할 때는 코로나 리스크가 있을 때에는 오늘 같은 날이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등의 SNS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쪽뿐만 아니라 HMR, 식음료죠. 오늘 같은 대상 같은 경우 많이 떠요. 그리고 뭐 현재 오뚜기, 뭐 농심 이런 라면 관련주, 그런 그 가정 간편식 관련주들이 여태까지 강했고 오늘도 현재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원격 의료나 오늘은 원격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이 뜹니다. 또는 사이버 결제와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이 힘을 낸다는 건데 여기까지 손을 벌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들 종목이 왜 어떤 배경으로 올라가는지만 우리가 캐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가 약화될 때, 즉 코로나 문제가 해소되거나 또는 완화되는 그런 시장이 정상화되는 장세, 바로 어제와 같은 장세이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제 잘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고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가 좋습니다. 이런 뭐 지수 상승 장세, 종목 장세가 아닌 지수 상승 장세가 된다는 것이고 그 전통 사람이 우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 삼성전자는 블랙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단계부터는 삼성전자 주도를 하게 되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압도하고 주도하는 장세가 될 때에는 IT 중소형주를 제외한 남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맥을 못 출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그런 쪽으로 약간씩 변화되고 있는 초입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매수했어요. 물론 외국인만 매수한 게 아니에요. 한번 잠깐 보죠. 외국인들이 896억 원, 상당히 큰 규모로 순매수했죠. 여태까지 금년 들어서 약 7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던 것 중에 일부 약 한 1.3% 정도를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이 2,683억, 이게 특기할 만합니다.
기관,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금년도 삼성전자를 4조 3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좀 바뀔 가능성을 보고 그들 가장 매도를 세게 했던 기관인 금융투자 증권사죠. 1,567억 원에 순매수했다는 거죠. 연기금도 다시 연기금은 금년도 삼성전자 2조를 순매수했는데 저는 연기금이 매도할 줄 알았거든요. 매도를 안 하네요. 어, 아마도 자금 여력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지금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지금 본 뜻과는 다르게 삼성전자를 의도적으로 좀 잡아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던 건데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합계 외국인 기관들이 2,600억이나 순매수했고요. 오늘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기관들은 눈치 빠르게 시장 판도가 변한다고 보고 현재 삼성전자 등 전통산업 대형주를 매수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이 변화가 매우 중요해요. 반면에 어제 개인들은 3,500 순매도를 했다가 오늘은 다시 이제 시장 상황이 코스닥 위주로 가니까 다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관망을 하더라. 하루 만에 그 뭡니까 그 코로나 백신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좀 바꿔서 하더라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이런 것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들이 점차 팔기보다는 매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코스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코스닥을 보게 되면 제가 시세표를 보면 약간 정신이 없으시죠? 글자도 작게 나오고 막 어지럽게 움직이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카카오가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뭡니까 이 뭐 바이오주 중에서 안트로젠 가장 많이 올라간 거는 뭡니까 그 LNC 바이오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그 전에 알테오젠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을 봐두시면 되고, 제가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너무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에 빠지게 되면 더 큰 위험에 봉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IT 종목들은 실적이 검증된, 안정된 종목이라는 것에, 그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IT 전반 사실은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MC넥스도 오늘 꽤 많이 올라가고요. GP겐 코리아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가요. 자, 그리고 파트론도 모처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화전자도 조금 올라가죠. 이건 이제 뭡니까? 자화전자는 뭐 아주 길지는 않네요. 아모텍도 오늘은 약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올라왔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올라갑니다. 이런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거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올라갔죠. 또 테크윈도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FST는 무려 13%나 초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넷피스죠. SAP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좀 더 나가서 보면 반도체 증착 장비 업체인 원익 IPC는 뭐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테스 보세요. 테스 탄력적으로 올라가죠. 한미 반도체도 11%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PSK, 또 이오테크닉스, 또 뭡니까 LOT 베큐 이런 종목들이 부도기로 거의 약간은 무차별적인 측면도 좀 있네요.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비단 지금 말씀드린 몇몇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 뭐 현재 AP 시스템, 덕산 네오룩스, 램 테크놀로지, 또 하나 머티리얼스, 고용 이런 종목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전처럼 현재 뭐 코로나와 관련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오주들이 좋았고, 오늘도 일부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IT 종목들이 더 부각되느냐 하는 점. 이게 주요 키포인트가 된다는, 그것도 전방위적이고요. 동시다발이고요. 가만히 보면 그들 종목들이 삼성전자와 상당히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증착 장비 업체라 한다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가 아니라 지금 원익 IPS나 그런 테스나 유진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웬만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관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낙폭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와 좀 관련도가 좀 상당히 높죠.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역시 삼성전자 관련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현재 발견이 됩니다. 뭐 현재 특히 삼성전자보다 LG전자 쪽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과 그런 관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왕 IT를 한다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삼성전자와 직결된 관계가 있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 거기에 또 한 가지 삼성전자는 현재 탄력적으로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IT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다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코스닥이 계속 주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주도권은 현재 바이오주가 일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힘의 핵심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IT 쪽으로 현재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시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역시 어제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문희식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그에 따라서 정상화된다. 사실은 코스피는 정상화의 상승 추세, 전환이 된 상태 이미 회복 단계를 넘어섰어 이미 지수로 봤을 때. 그리고 코스피는 정상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이 너무 명확관화, 불보듯 뻔한 그런 시장, 그런 예상이 되므로 기관들도 미리 선침의 관점에서 삼성전자 등 주로 코스피의 대응주를 강력히 매수하는 쪽으로 현재 지금 수급의 스탠스를 바꿨고요. 또 코스닥도 그에 따른 선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선반응 차원에서 IT 종목들, 제반, 대다수의 IT 종목들이 무더기로 올라간다. 이것은 단순히 바이오에서 IT로, IT에서 또 섹터별로 움직이는 수완명은 조금 다릅니다. 추세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크게 올라가고 특히 하반기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량을 조금씩 풍기 현상에 나오면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칠까 합니다. 자, 반도체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보면 SAP 반도체나 넷비스가 탄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테스라나 또는 테크인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테스라도 그렇고요. 또 한미 반도체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또 테크인도 그렇고요. 테크인도 그리고 FST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근데 이들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미 반도체도 한번 보세요. 작년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원익 IPS도 작년에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스도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테크인 같은 종목이 그래요. 작년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 고점이 아직 미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것과 SE 반도체 한번 보세요.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네피스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작년 7월달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SAF 반도체는 네피스가 많이 올라간 종목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뭐 SAP 반도체는 작년에, 넷피스는 금년에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증자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들 자체에 대한 어떤 한계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못 올라가거나 부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물량 부담이나 먼저 올라간 그런 부담 때문에, 즉 키 맞추기 부담이나 그런 유상증자 신규 물량 이런 부담 때문에, 기술적이고 수급과 관련된 그런 부담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진다 뿐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키가 맞춰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자기 순서를 기다린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내 종목에 진짜 안 간다고 해서 답답해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EUV 극자에서 노광광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사운을 걸 정도로 이제 사력을 다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분야가 현재 반도체 미세화, D램도 필요하고요. 또 현재 비밀의 반도체, 특히 뭡니까 파운드리 쪽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세화. 그래서 노광기를 대거 구입하고 있는 상태다. 10조를 투자한다고 하죠. 그래서 SNSD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SNS 오늘 약간 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현재 LNC 바이오가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로까지 뭐 초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 상태에 쫓아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 블랭크 마스크의 원판이 바로 포토 마스크고요. 그 포토 마스크 보호막이 바로 펠리클입니다. 그 펠리클을 만드는 국내 유일한 업체가 바로 FST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 어느 때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즉 감광액, 이것도 노광공증의 소재죠. 동진 세미캠도 그런 수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고, 포토레지스트를 또 지금 양산 체제를 갖춰놓은 데가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전신하고 있는 SKC가 그걸 갖추고 있습니다. SKC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종목별 약간 편차가 나는 것, 그 중에 SAP 반도체는 넷플릭스가 약간 늦다는 거 설명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전 공정 중에서 노광 공정이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비메모리도 메모리지만 비메모리도 비메모리지만 이제 메모리도 만만치 않게 삼성전자가 특히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중요성도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오테크닉스나 PSK나 이런 종목 메모리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쪽으로 보면 리롱홈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고요. ISC는 뭡니까? 이건 메모리 쪽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쪽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 쪽에 너무 또 쏠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섞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 종목들의 대략 그런 관련 종목인데, 특히 테스트 업체들이 그래요. 테스나가 그렇고 테크잉. 근데 테스나 테크잉은 차이가 있는 것이, 테스나는 비메모리 반도체 OSAT, 즉 현재 삼성전자로부터 테스트 수주를 받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거죠. 장비 업체가 아닙니다. 테스트를 대신 해주는 그런 개념의 사업을 한다는 거죠. 다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테크윙은 장비 업체입니다. 테스트 핸들러 업체입니다. 구체적인 장비 업체라는 것이죠. 근데 테크윙은 주로 메모리 쪽이다 하는데, 메모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쪽 공이 뜬다는 건데, 공통점은 테스트 업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리노공업도 ISC도 또 현재 유닛 테스트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유닛 테스트도 다 테스트 업체, 실적으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테스트 업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테스트나 그런 패키징 분야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추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 그 정도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종목에 대한 판단, 매매 판단, 또 자기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믹싱하는 그러한 기술, 믹싱하는 그러한 전략적 판단이나 또는 어떤 전술적 기술, 이런 것들을 일반 개인들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체험 서비스를 VIP 회원 체험 서비스를 받으시면 그 문제가 상당은 해소가 될 것이고요. 또 특히 저한테 가입을 하시면 제가 뭐 전화상으로 또는 유선상으로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희망하시는 분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안내판이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 현대수연구소 계좌가 나옵니다. 계좌에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그게 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체험을 해보십시오. 3개월에 100만 원. 입금을 하신 후에 010-2420-0553 이 번호로 성명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